땅콩을 드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니까 하루에 한 줌씩은 꼭 챙겨 먹어야 할 것 같고, 견과류가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을 거라고 막연히 믿고 계시진 않았는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드릴 질문 하나가 그동안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먹어왔던 땅콩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땅콩 정말 시니어에게 언제나 좋은 음식일까요? 아니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음식일까요? 많은 분들이 땅콩을 아주 안전한 음식으로 생각합니다. 딱딱하지도 않고 고기처럼 부담스럽지도 않고 간식처럼 집어먹기 쉬워서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도 심심하면 또 집어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먹고 나서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느껴보신 적은 얼마나 될까요? 속이 더부룩해진다거나, 괜히 입안이 텁텁해진다거나, 먹고 나서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 말입니다. 이런 신호가 있어도 우리는 대개 이렇게 넘깁니다. 견과류니까 괜찮겠지, 몸에 좋은 지방이라니까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연구를 살펴보면 이 지점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콩은 분명 영양이 있는 식품이지만 모든 시니어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로운 음식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과 대사 속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땅콩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한 봉지를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 자료와 시니어 생활 사례를 분석해온 건강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땅콩은 언제,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즉, 땅콩이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땅콩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왔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땅콩이 왜 시니어에게 의외의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땅콩 섭취의 함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 먹어도 되는 경우와 조심해야 하는 경우를 차근차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건 땅콩을 당장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조건 먹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몸 상태를 기준으로 이 음식을 계속 가져갈지, 조절할지, 잠시 쉬어갈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땅콩을 먹고 나서 예전과는 다른 몸의 반응을 느끼고 계셨다면, 혹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드시고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땅콩을 가장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점, 그리고 시니어에게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부터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땅콩이 모든 시니어에게 항상 편안한 음식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우리가 땅콩을 이렇게까지 의심 없이 믿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땅콩은 오랫동안 건강한 간식의 대표처럼 소개돼 왔습니다. 불포화 지방이 있다, 단백질이 들어있다, 견과류는 몸에 좋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땅콩은 의심할 필요 없는 음식, 많이 먹어도 괜찮은 음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이 인식이 시니어의 몸 변화까지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같지 않습니다. 소화 효소의 분비, 위장의 움직임, 지방을 처리하는 속도, 이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땅콩을 먹고 있습니다. 한 줌쯤은 괜찮겠지, 견과류니까 문제 없겠지, 이렇게 말입니다.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시니어에게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땅콩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섭취 빈도와 방식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땅콩은 칼로리가 낮은 음식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는 구조라 소화 과정에서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부담을 몸이 자연스럽게 처리해냈지만 지금은 그 속도가 느려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먹고 나서 바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다가 한참 뒤에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몸이 괜히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대개 땅콩을 원인으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콩은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견과류는 배가 고플 때 먹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식사 사이사이에 땅콩을 집어 먹거나 늦은 시간에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시니어에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화가 느려진 상태에서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넣어주면 몸은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항상 꽉 찬 느낌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위장이 약해졌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매일같이 반복된 작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땅콩을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땅콩을 예전 기준으로 계속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좋다고 알려진 음식만 계속 추가하는 습관은 시니어에게 오히려 부담을 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그럼 땅콩은 왜 이런 반응을 만드는 걸까?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땅콩의 성분이 시니어의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괜찮게 느껴지는지를 원리 중심으로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땅콩이 왜 시니어에게서 의외의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 배경에 있는 오해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땅콩이 몸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왜 어떤 분들에게는 괜찮게 느껴지고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만드는지를 원리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땅콩은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이와 장에 상당한 일을 요구합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을 몸이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땅콩이 들어오면 몸은 처리해야 할 과제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됩니다. 그래서 땅콩을 먹고 나서 바로는 괜찮은데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답답해지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건 땅콩이 나빠서가 아니라 몸의 처리 능력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땅콩의 지방 성분입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지방은 무조건 나쁜 지방은 아니지만 시니어에게는 양과 빈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은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처리하는 데 시간과 힘이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자주 습관처럼 땅콩을 드시는 경우 몸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소화기관은 쉴 틈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도 속이 개운하지 않거나 식사량은 많지 않은데도 항상 배가 찬 느낌이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 많이들 놓치는 부분은 땅콩의 단단한 성질입니다. 아무리 잘 씹는다고 해도 땅콩은 입안에서 완전히 부드럽게 변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위와 장에서 물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잦아지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호를 땅콩과 연결하지 않고 그날의 컨디션이나 다른 음식 때문이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몸 상태입니다. 같은 땅콩이라도 몸이 피곤한 날과 컨디션이 괜찮은 날의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몸이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땅콩이 회복을 돕기보다 부담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다가도 어떤 날은 같은 양의 땅콩으로 속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체질 문제로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상황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땅콩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지만 이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아닙니다. 땅콩은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도 무조건 챙겨야 할 음식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땅콩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와 비교적 괜찮은 경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땅콩을 쉬어가는 게 낫고 어떤 경우에는 큰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지 실제 선택 기준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땅콩이 몸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며 왜 시니어에게서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를 현실적인 선택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언제는 땅콩을 조심해야 하고 언제는 비교적 괜찮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땅콩을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은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도 속이 쉽게 더부룩해지거나 조금만 먹어도 위에 무엇인가 오래 남아있는 느낌이 자주 드는 분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땅콩이 간식처럼 가볍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소화하는데 버거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속이 개운하지 않다면 이 역시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땅콩을 계속 드시면 부담이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밤 시간에 땅콩을 드시는 습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저녁 식사 후 심심해서 입이 허전해서 땅콩을 집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밤에는 소화 속도가 낮보다 더 느려집니다. 이 시간에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있는 땅콩이 들어오면 몸은 잠들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잠은 잤는데 몸은 쉰 느낌이 없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피로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경우는 몸이 유난히 지쳐 있는 날입니다. 잠을 설쳤거나 활동량이 많았거나 컨디션이 눈에 띄게 떨어진 날에는 땅콩이 회복을 돕기보다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날에는 몸이 소화보다 휴식을 먼저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땅콩을 비교적 무리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몸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속이 편안한 날입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그날 소화 상태가 괜찮다고 느껴질 때에는 소량의 땅콩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기준은 양입니다. 한 줌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그보다 더 적은 양으로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땅콩은 적은 양으로도 몸의 반응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또 식사 직후보다는 몸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간대에 소량으로 선택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몸 상태와 시간대를 함께 고려하면 땅콩은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 남게 됩니다. 중요한 건 예전 기준으로 계속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몸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지금의 몸을 기준으로 선택을 다시 하는 것이 시니어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기준을 하루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땅콩을 포함한 간식 선택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설계하면 땅콩이 부담으로 남지 않고 필요할 때만 선택할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돌아보면 땅콩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땅콩은 몸에 좋다, 나쁘다로 단정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땅콩은 상황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땅콩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견과류니까 괜찮겠지, 몸에 좋다니까 자주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믿고 습관처럼 집어 먹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몸은 이미 예전과 다릅니다.
소화 속도도, 회복력도, 에너지를 쓰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땅콩이라도 예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콩을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한지, 답답한지, 몸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이 느낌들이 다음 선택의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땅콩은 배고플 때 무작정 집어먹는 간식이 아닙니다. 몸이 이미 지쳐 있거나 속이 불편한 날에는 쉬어가는 선택이 훨씬 현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땅콩은 양이 전부입니다. 한 줌이 아니라 몇 알로도 몸의 반응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 편안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셋째, 땅콩은 매일 먹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컨디션이 괜찮은 날, 몸이 안정적인 날에 선택하는 보조식품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땅콩은 부담이 아니라 선택지가 됩니다. 건강은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언제 쉬게 해주느냐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땅콩을 당장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내 몸에 이 음식이 필요한지 아니면 잠시 쉬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이 생기면 건강 정보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좋다고 해도 내 몸이 불편하면 멈출 수 있고 누군가 말려도 내 몸이 편안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 건강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땅콩은 몸을 보고 먹는 음식이다. 이 기준 하나로도 앞으로의 선택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회복하는 방향의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컨디션 톡톡이었습니다.